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그건 저번에 읽었어요. 책을 읽어주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벌써 2년째 여자는 이 일을 하고 있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용주인 정지훈이란 남자는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난지 특별한 일 같은 건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했다. 책을 읽어달라는 것. 처음 공고문을 봤을 때 그녀는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일 거라 추측했다. 주 5회. 40분 읽고 20분 휴식. 매일 5시간.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는 명쾌했다. 상주 도우미가 있어요. 가끔 제 형이 지내다 가기도 하고. 남자 혼자 있는 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책을 읽는 장소를 정원과 거실, 주방, 서재로 한정한다는 것과 다른 일에 비해 높은 봉급. 협의를 마치고 그렇게 그녀는 지훈에게 고용되었다. 오늘 출근길에 빌려온 다른 책을 펼쳤다. 그것도 읽었어요. 눈이 보이던 시절에. 이럴 때 여자는 난감했다. 평생 동안 그가 읽어온 책의 양은 엄청났고 특히 아직 시력을 갖고 있던 시절에 읽은 책을 그녀가 모두 알 수는 없었다. 여자 쪽을 향했으나 딱히 그녀를 보는 것은 아닌 눈동자로 지훈이 말했다. 새로운 얘기 없어요? 여자는 요 며칠 생각해온 것을 입 밖에 꺼냈다. 이야기꾼 구합니다. 이상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지녔다면 누구든 환영. 그렇게 기담회가 꾸려졌다. 몇 명의 회원들이 지훈의 저택 맨 끝방 서재에 모였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마주보았다.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차를 한 잔씩 나눠 마신 후 지훈이 회원들을 둘러보았다.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한 남자가 손을 불쑥 들더니 말했다. 이럴 땐 제비뽑기가 최고지. 다들 불만도 없을 거고. 좋습니다. 종이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제목과 이야기 소개를 적어서 통에 넣어주세요. 아따, 이게 뭐라고. 떨리는구만. 여러 개의 하얀 종이가 네모나게 접혀 작은 상자에 담겼다. 잠시 후 여자가 그중 하나를 뽑아들었다. 여자는 고이 접힌 그것을 펼쳐 읽었다. 스파이더맨과 그녀. 스파이더맨에 집착하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40대 초반에서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냥 준비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좌중을 훑어보자
두어 명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분명 처음 봤는데 그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얼굴들 있지 않나요? 그 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첫날이었어요. 되짚어보면 어색한 거 투성이었죠. 헐렁한 교복도 3월인데 쌩쌩 부는 찬바람도. 게다가 언덕 위에 있는 중학교는 어딘가 음산해 보였거든요. 교실에 들어섰을 땐 아는 얼굴은 남학생 2명뿐이었어요. 대충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였죠. 등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박준성, 박준성. 저를 부르는 여학생의 목소리였어요. 아는 여학생도 없는데 누구지? 기분이 묘하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볼까 했지만 마침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작했죠. 아시죠? 새 학기에 제일 어색한 일. 제 차례가 돼서 교탁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맨 뒤에 앉은 여학생의 얼굴이 탁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글쎄 그 애가 내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조그맣게 내 이름을 말했거든요. 떠듬떠듬 몇 마디 제 소개를 하는데 흥미롭게 날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 역시 그 애를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데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자리에 돌아와서 힐끗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또다시 씩 웃는 거예요. 전 말이죠. 그렇게 웃는 여자애를 처음 봤어요. 뭐랄까, 난 너를 알고 있어. 너도 알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같으면야 우리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직접 물을 텐데 그땐 사춘기라서 그런 용기는 없었어요. 가슴에 난 명찰을 봤더니 한정현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며칠 후 수학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솔직히 난 이미 미술에 푹 빠져 있어서 일찍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쪽지 시험 따위를 공부할 리가 없죠. 점수는 포기하고 시험지 가득 낙서로 채웠어요. 맨 뒷사람 시험지 걷어온나? 우리 줄 맨 뒤는 그 여자의 한정현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 내 시험지를 보더니 웃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점수를 발표하는데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건 딱 둘뿐이었어요. 나하고 한정현. 일주일 동안 둘이 남아서 수학 시험지를 풀고 교무실에 내고 가라고 하더군요. 반사적으로 뒤쪽을 봤더니 그 애가 당돌하게 날 보며 웃더라고요.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그 애랑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학교 끝나고 빈 교실에 마주 앉아 있을 때 그 애가 필통을 열어 샤프를 꺼내더군요. 이거 알지? 하면서. 아니, 모르겠는데? 바보 같았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무슨 생각일까? 그 여학생. 잘 보라며 샤프를 제 눈앞에서 흔들어 댔어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자세히 봤더니 캐릭터더군요. 스파이더맨. 그게 뭐 어쩌다고. 무뚝뚝하게 내가 말했죠. 그 아이는 대답 대신에 실루아를 벗더니 갑자기 발을 불쑥 내미는 거예요. 보란듯이. 하얀 양말 발목쯤에 작은 동그라미. 역시 스파이더맨이었죠. 취향 참 이상하구나 싶었어요. 그땐 영화가 나오기도 훨씬 전이라서 그 외국 만화로만 알았거든요. 그래도 유명하니까 캐릭터 용품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웃었더니 갑자기 그 애가 신이 나서 수학 시험지를 풀더라고요. 나랑 빵점 맞은 애가 거침없이 잘만 풀더라고요. 마치 저랑 둘이 남고 싶어서 서툰 척한 것처럼. 귀여웠죠. 어딘가 통통 튄다고 해야 될까?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하교를 하게 됐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나머지 공부가 끝났죠. 교문을 나서는데 그 애가 같이 문구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학교 앞에 큰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그려진 물건만 찾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열쇠고리, 지우개, 스파이더맨 노트 그 몇 개를 고르더니 대뜸 저한테 불쑥 내미는 거예요. 계산해달라고. 표정이 너무 당당해서 거절하질 못했어요. 뭐 용돈 받은 것도 때마침 있고 해서 제가 사줬죠. 그날 좀 이상했어요. 원래도 이상한 아이였지만 그날은 특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근처 놀이터로 날 끌고 갔어요. 저는 그렇게 잘 웃고 적극적인 여학생은 처음 봤거든요. 뭐 지금도 없지만. 비가 심해지는데도 온몸이 다 젖어도 신경 쓰지 않고 놀이터에서 놀더라고요. 그네를 밀어달랬다가 미끄럼을 탔다가 나한테 시소를 타자고 하고 망아지처럼 비 맞고 뛰어다니는 그의 등에서 가방에 달린 작은 스파이더맨이 춤을 췄어요.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곧 포기했죠.
늦게까지 비를 쫄딱 맞고 놀이터에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헤어지고 나서 조금 걷다가 뒤돌아봤더니 그 애가 내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을 크게 흔들더니 두 손을 입가에다 말아대고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가 스파이더맨 만드는 사람이야. 미국에서. 정확히 들었어요. 전 뭔가 찌르르 이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 아빠가 스파이더맨 만화영화 스텝으로 미국에 있는데 너무 그리워서 사서 모았구나. 외로운 아이구나. 다음날 저는 기대에 차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스파이더맨 티셔츠를 교복 속에 받쳐 입고 어린 동생이 색칠하던 색칠 공부책을 들고 그냥 그 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작중이 울리도록 그 애의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우리 반에서 한 명이 전학 갔다. 41번 한정현. 그 아빠 있는 대로 간다더라. 그 박준성 앞으로 나와. 전 믿을 수가 없었죠. 어제만 해도 같이 비 맞고 저한테 지우개며 열쇠고리며 사달라더니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이상한 배신감이 삽시간에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니, 그 애를 다신 볼 수 없다는 슬픔이었는지도 몰라요. 날 보고 씩 웃던 그 미소, 당돌하게 말 걸던 그 표정, 전부 다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절 나오라고 했을까요? 아침 일찍 다녀갔는데 이니 추락하대. 선생님이 전해주는 쇼핑백 안엔 스파이더맨 만화책이랑 그 애가 보여줬던 샤프가 담겨 있었어요. 이상하다며 수군거리는 교실에서 저만 우주에 떠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야 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그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내 얼굴에서요.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본 듯한 그 느낌은 내 얼굴이었던 겁니다. 한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애가 그리웠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준성이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잠자코 듣고 있던 지훈이 물었다. 원래 첫사랑은 다 그렇죠. 미화되고 가물가물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얘기가 거기까지라면 기담회에서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애는 빠르게 잊혀졌어요. 그 아이의 자리가 원래 미국이었던 것처럼.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듣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도 가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특수 소품 제작을 하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사랑도 하고 이혼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실력도 인정받고 잘 지냈죠. 말을 잠시 멈춘 준성이 가방에서 도안을 하나 꺼냈다.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 선들. 스파이더맨이었다. 지난번 우리 회사가 맡았던 스파이더맨 수트 디자인입니다. 스파이더맨 영화 제작에 함께 한 거죠. 제가. 그 소녀가 영향을 끼쳤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후로 스파이더맨 만화를 동경했으니까. 실패한 첫사랑이 안겨준 성공이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6년 만에 이혼한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미국도 나도 완전히 질려버렸다고 이혼하자마자 한국에서 지냈거든요. 갑자기 고백할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 모르게 딸을 하나 키우고 있다고. 헤어지고 혼자 한국에 돌아오고서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대요. 나한테 얼마나 질려버렸으면 그걸 비밀로 했을까요?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내가 보내준 딸아이 사진입니다. 준송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단발머리의 여자아이, 쾌활하지만 당돌한 미소. 그의 딸은 스파이더맨 인형을 안고 있었다. 아따, 아빠를 많이 닮았네. 준송이 살짝 미소 지었다. 이혼한 아내가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 아내가 혼자 지어준 딸의 이름이 한정현입니다. 우연일까요?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잠깐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담회의 회원들은 아이의 사진을 돌려봤다. 아이 사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날 보며 씩 웃던 그 아이라는 걸. 하지만 그 아이는 준성 씨가 중학생 때 동년배였어요. 준성 씨의 딸은 이제 대여섯 살 아닙니까? 내가 그 한정현을 만난 게 중1, 14살 때였죠. 앞으로 9년이면 딸이 그 나이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명확해지겠죠. 뭐 그동안 타임머신이 완성될 수도 있는 거고. 준성의 표정은 이미 시공을 초월해 그리움을 이겨낸 얼굴이었다. 기담회 회원들은 우연이 아니길 바라는 얼굴로 준성을 바라보았다. 우연이든 타임머신이든 준성 씨는 딸과 잘 지낼 수밖에 없겠네요. 이혼한 아내가 원하더군요. 딸을 14살 무렵엔 미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만난 한정현처럼 말이죠. 준성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기담회 회원들은 찻잔에 차를 채웠다.
저마다 준성이 들려준 이상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차의 향을 음미했다. 화려하지도 무섭지도 않은, 그러나 기담회의 첫 이야기로 제격이었다.